테슬라 전기차 가격이 미국에서 또 인하되었습니다. 앞서 9월 달에 국내에서 테슬라 모델 Y가 4,206대 팔리면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작년 같은 달 대비 무려 10배나 늘어난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미국에서 추가 할인을 했는데요. 테슬라 웹사이트에 따르면 모델 3 기본 모델의 시작가는 42,240달러에서 38,990달러로 1,250달러 인하했습니다. 모델 3 롱레인지는 47,240달러에서 1,250달러를 인하했고요. 모델 3 퍼포먼스는 53,240달러에서 2,250달러 인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는 모델 Y 가격을 54,490달러에서 2,000달러 가까이 내렸는데요. 모델 3와 모델 Y는 테슬라 차량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모델입니다. 이번 전기차 가격 인하 비율은 약 2.7%에서 4.2%에 해당하는데요. 작지 않은 할인 수준이죠. 가격 인하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연준이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소비 지출이 둔화되면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많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과감하게 전기차 가격을 낮추면서 계속해서 높은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전기차 기업들도 테슬라를 따라서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지만 중국에서는 공정 경쟁을 하자면서 지나친 가격 인하를 하지 말자는 협약을 맺자고까지 했습니다. 테슬라는 그럼에도 최첨단 제조 기술을 접목해서 원가 혁신을 이루어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전미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서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테슬라는 가격을 인하하면서 마지막 고객까지 다 끌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말 무서운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중간 딜러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차를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재료 구입부터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수직 통합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모든 자재에 대한 원가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의 하락과 배터리 대량 생산에 따른 원가 인하 등 테슬라는 어려운 거시적 환경에서도 원가를 낮추는 엄청난 혁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딜러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가격을 변화시키면서 수요를 마음대로 조절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가격 정책의 힘은 온전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미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되고 전기차 가격을 다시 인상시키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직전인데요. 테슬라는 인건비마저 줄이겠다며 최근 엄청나게 발전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스스로 돌아다니는 도로 위의 컴퓨터로 만들 인공지능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슈퍼차저처럼 모든 자동차 기업들에게 라이선스화해서 판매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국가적으로 클린 에너지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하는 테슬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스스로 하는 조종자의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딜러 없이 스스로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테슬라의 신박한 가격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매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져서 자동차 수요가 낮아지게 되고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좀 힘들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2022년 말에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 했는데요.
Well, I think it does seem like we're headed into a recession here in 2023. The magnitude of that recession is debatable, but I think it's at least a light to moderate recession. Potentially, it's on the order of 2009. So I think it's wise to kind of like prepare for the worst, hope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Don't get too adventurous. Like watch out for margin debt. Like I would really advise people to not have margin debt in a volatile stock market. And from a cash standpoint, keep powder dry. You can get some pretty extreme things happening in a down market. So like even if you had a small margin loan there, you got crushed. It subsequently recovered, and I think to much higher levels. But if there's like mass panic in the stock market, then you got to really be careful about margin debt. But I mean, this is just as we know, the economy is cyclic. So and we're somewhat overdue for a recession. And my best guess is that we have sort of stormy times for a year to a year and a half, and then things start to dawn breaks roughly in Q2 24. If I were to guess, that's like my best guess. Recessions don't like booms don't last forever, but neither do recessions.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었죠. 2022년 말에 우리는 2023년에 경기 침체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경기 침체는 2009년,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었는데요. 이런 2008년, 2009년의 경기 침체보다는 마일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좀 약하게 올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마 보는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2024년 2분기에 자기가 이제 최선의 전망을 해볼 때 그때쯤 경기 침체를 본격적으로 좀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연준이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런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중요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인터뷰에서요,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제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어려운 개념도 참 쉽게 설명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대학에서 이 물리학과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인간을 우주로 보내겠다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물리학을 공부했고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 버는 방법을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일론 머스크답습니다. I'd like to thank you for leaving crazy person out of the description. But then eventually I thought that the idea of inventing things would be really cool. And the reason I thought that was because I read a quote from Arthur C. Clarke, which said that a sufficiently advanced technology is indistinguishable from magic. Technology, then that's like magic, and that would be really cool. And I also had sort of a slight existential crisis because I was trying to figure out what does it all mean? Like, what's the purpose of things? And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f we can advance the knowledge of the world, if we can do things that expand the scope and scale of consciousness, then we're better able to ask the right questions and become more enlightened, and that's really the only way forward. So I studied physics and business because I figured in order to do a lot of these things, you need to know how the universe works, and you need to know how the economy works.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물리학과 경영학을 이제 공부했다고 하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배우는 사람이죠.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몽상가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실제로 자기가 말한 것들을 다 이루어가면서, 그렇죠. 팔콘 9 로켓을 우주로 보냈다가 다시 착륙시키고 재활용하고 이런 기술들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 완전 자율주행에 이제 가까운 FSD 베타를 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공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공상가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현실에서 이루어내는 것을 보고 이 사람 정말 천재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이 물리학과 경영학을 또 배웠던 것들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는요, 이 기술, 굉장히 발전된 기술, 충분히 발전된 기술은 하나의 마법과도 같다. 기술이 곧 마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어떤 현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기술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뭐 테크노킹이라고 했죠. 어떤 기술을 바꿔서 마법과도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고 그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 기업을 운영해 온 CEO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뷰에서요 잠시 동안 일론 머스크가 경제학 강의를 하는데요,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모든 것이 비싸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용으로 구입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비싸진다는 건데요. 신용이란 일종의 외상이죠. 신용카드와 같이 나중에 갚는 것인데요. 자동차 할부금이나 주택 모기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용으로 구매한 비용이고, 이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다른 데 사용할 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은행들의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역 은행들이 큰 은행이 4개나 이제 파산을 했죠.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파산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More than $23 trillion are held by banks in the United States, with 94% of adults owning some form of bank account. Banks are critical to the American economy. Credit is the lifeblood of the economy. Banks are like the heart of our economy that pump credit, the blood, throughout the financial system. Like any other institutions, banks are capable of failing. Over 550 banks have collapsed since 2001, according to the FDIC. The first year in American history where not a single bank failed was 2005. Before 2005, at least one bank had failed in every year in American history.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은행이 파산하는 것은 뭐 특이한 현상은 아닙니다. 매년 뭐 1개 이상의 은행들이 파산을 했고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거의 이제 200개, 300개에 가까운 그런 은행들이 파산을 했기 때문에 그 해에는 정말 그 미국 은행들의 무덤이었다. 금융위기는 정말 심각한 금융산업에 충격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또 그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뭐 한두 개 은행들이 이제 파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급격하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이제 올렸기 때문에 특히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그 2008년 이후에 미국 그 은행 중에서 파산한 규모로는 최대 규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지역 은행들이 계속해서 그 연쇄 파산을 하고 있고 이런 위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연준의 이 기준금리 조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이미 과거의 데이터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것도 느리게 되는 거고 금리를 인하하는 결정도 같은 원리로 느리게 되는 거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이 세계 경제를 움직일 만큼 정말 중요한데요.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됨으로써 세계 경제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도 빨리 치료하면은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데 검사를 하고 결정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해 버리니까 나중에 병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고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경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회사를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서 경기 흐름에 관해서 빨리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주문했는지 바로 다음날 알 수가 있고, 컴퓨터가 모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또 자동차별로 주문량을 자동으로 파악해서 이메일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테슬라의 경영 방식까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일주일 정도는 데이터에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는 않지만 2주 이상의 추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자동차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 파버는 항공사와 가격 결정이 비슷하냐고 묻습니다. 다이내믹 프라이싱 모델이냐고 물어보죠. 이 테슬라의 차량 가격은 거의 시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시가가 맞죠. 생각해 보면은 전기차 가격이 시가가 되면 안 되는 법도 없고요. 우리가 아직 이 가격 정책이 낯설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테슬라의 고유한 가격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가격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차량 가격은요, 자주 변화하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수요에 따라서 자동차 가격은 변화한다라고 했는데요. 1월은 수요가 가장 낮은 달이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 딜러 없이 직접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 마진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에게 싼 가격으로 전기차를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가격은 상황에 따라서 테슬라가 바로바로 변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 소비자하고의 사이에 딜러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이 제각각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호구 고객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이 테슬라의 가격 정책이 굉장히 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딜러가 이 장난칠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거했기 때문이죠. 이 가격 변동은요, 테슬라의 수요와 원가 등에 따라서 바로 그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 자동차 가격은 시가라는 별명이 붙기도 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사람들은 처음 접하기 때문에 아직 새롭게 느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적응이 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 같고, 테슬라 차가 쌀 때 전기차를 살 기회라는 생각도 들겠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 테슬라는 또 가격을 올리고 하면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에서의 적정 가격을 테슬라가 직접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